안녕하세요. 알토스비즈의 박한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킥스타터 캠페인에 올라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은 사실 저희한테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제품이 캠페인에 올라가야 하며 또 어떤 제품이 성공하고 어떤 제품들이 또 실패를 하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킥스타터는 모든 제품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제품은 없다고 보는데요. 특히 그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해외 시장을 위해서는 킥스타터에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품도 그 성격과 내용, 어떤 타이밍에 의해서 킥스타터 캠페인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의 완성도입니다. 과거에는 렌더링 페이지나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만 갖고도 캠페인이 가능했었습니다. 3년 전부터는 킥스타터 플랫폼 자체에서 어떤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시제품 자체가 거의 양산 제품에 가까운 그런 완성도를 요구를 합니다. 킥스타터 운영진에서 그런 증빙 자료라든지 증빙 영상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라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시제품이 완벽하게 준비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유통을 진행하고 계신 제품보다는 시장에 처음 소개하는 제품이 훨씬 유리하고 킥스타터 후원자들의 좋은 반응을 보일 그런 이제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을 그냥 그대로 모방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 혁신적인 느낌을 주는 제품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해결하겠다는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킥스타터가 가격으로 승부하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에 그 중점을 두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안 좋은 방식이고요. 킥스타터 플랫폼에 우리가 이 캠페인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그 할인을 해줄 건지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커들 구성이 뭐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을 위주로 한 그런 백커 그룹이다.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캠페인이 끝난 다음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양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설명이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제품은 설명을 쉽게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백커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성공한 제품과 실패한 제품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공한 제품은 저변이 넓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 하나씩 다 있는 제품, 이런 제품들은 상당히 좋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제품들이 캠페인에 성공하기가 좋고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매일 쓰는 제품이지만 여기에 어떤 혁신을 넣으면서 이 제품에 상당히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생활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제품들이 좋다고 보고요.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다. 디자인이 잘 된다고 캠페인이 꼭 잘 되는 건 아닌데, 디자인이 기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잘 된 제품이 유리합니다.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를 그 모토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영상물을 만든다는 어떤 캠페인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반응이 뭐 어떠냐면 백인들이 동양의 어떤 국가에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느낌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서 특히 그 마케팅 같은 광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가지고 많이 블락을 당했어요. 킥스타터가 사실 환경 친화적인 플랫폼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커들이 환경에 민감하고 막 그런데 너무 그런 쪽만 강조해가지고 캠페인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일단은 이 제품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수해야 되고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 공익적인 요소는 부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지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비타민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에 관련된 제품은 캠페인이 진행되기가 힘들고요. 정치적인 모금활동, 어떤 후보자를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쓰겠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모금활동은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모금활동은 킥스타터에서 금지시키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 관련된 프로젝트라든지 펀드를 만들어서 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쉐어하자든지 뭐 이런 것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금지되어 있고요. 성과 관련된 제품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라든지 주류, 마약, 담배 같은 제품도 킥스타트에서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디칼 제품은 사실 킥스타트에서 캠페인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뒷받침할 만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그 미국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았냐 이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 메디칼 관련된 제품을 가져오더라도 상당히 순화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헬스케어 제품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효능과 효과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디칼 쪽의 제품이나 디바이스도 헬스케어 쪽으로 그냥 순화시켜서 캠페인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뭐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멤버 위주로 진행된다든지 그런 사이트에서 부분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근본적으로 킥스타터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킥스타터에서 캠페인이 가능합니다. 킥스타터에서도 진행을 하다가 그게 이제 그 베커들이 이걸 찾아내가지고 이거 여기 가서 사면 되는데 뭐 하려고 캠페인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신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와디즈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이 제품을 다시 한번 킥스타터에서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더 이상 유통이 되지 않는 제품은 가능해요. 와디즈한 제품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캠페인을 만듭니다. 와디즈에서 하신 제품을 킥스타터에서 올리는 거는 일반 유통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의 이제 소유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개발된 제품인데 판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뭐 진행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 제품의 그 권한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어떤 보호 장치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고, 저희들도 그거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IP 이슈라고 하는데, 이 IP 이슈는 항상 그 질문이 많이 옵니다. 대표님, 이 제품을 캠페인에 올렸는데 다른 국가에서 모방 제품을, 비슷한 제품을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두렵다면 캠페인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캠페인이 성공하면 그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허권이 있으면 좀 유리는 하겠지만 특허권을 100% 뭐 보호해준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이슈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품을 모방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시고 캠페인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유권이라든지 판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 확실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느끼는 바는 K가 붙으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생산된다 라는 거를 그냥 내놓고 표시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가의 제품을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지. 그렇게 큰 고가의 그 제품의 캠페인은 상당 부분 그 신뢰성에 공을 들여야 됩니다. 제품보다는 오히려 이 크리에이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높아질수록 캠페인을 만드는 그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훨씬 더 어떤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킥스타터 플랫폼의 어떤 기본 취지는 그 생산비나 이런 어떤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펀딩 금액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배송을 한다는 게 기본 어떤 구도예요. 근데 이제 뭐 캠페인 끝나자마자 제품을 받으면 오히려 베커들은 약간의 어떤 불쾌감을 느낍니다. 제품이 있어도 한 달 정도의 텀을 갖고 딜리버리를 해라. 그리고 이제 뭐 대형 사이즈 제품 있잖아요. 제품 단위 크기가 큰 거, 큰 제품을 이제 하는 게 이제 배송비가 항상 이제 고려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 사이즈를 배송하는데 얼마만큼 드는지, 배송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가격 책정하는데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에서 성공한 제품, 2차에 가면 성공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차 성공했을 때 1차 제품을 정말 잘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하고, 그리고 그 사용했던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야 그 1차 성공이 2차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화가 중요해요. 이 제품과 관련된 현지 시장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한국에서 좀 잘된 제품을 그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미국에서 캠페인을 진행해서 성공하려는 면이 있는데, 그거는 사전에 시장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제품의 컨셉이 현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하지만 이제 처음 나오는 제품, 이 제품 신기하다, 이 제품 처음 보는 제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이 선천적으로 잘 됩니다. 왜냐하면 베커들이 이게 그 얼리 어답터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의 제품, 신기한 제품을 좋아해요. 그 반대로 이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제품을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거의 흡사한 제품이 2주 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펀딩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으면 이 A라는 제품이 사실상 그 펀딩이 잘 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뭐 안 좋은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출시를 좀 늦춘다든지 캠페인을 엄청 좀 늦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캠페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그 베스트 시나리오를 갖고 이 딜리버리 데이트, 양산 계획을 세우세요. 배송 스케줄은 넉넉하게 잡으셔라. 그리고 언제 어디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품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의외의 제품이 성공하기도 하고 정말 기대했던 제품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캠페인에 올리려고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베커들을 상대로 한 게임이라는 거, 특히 그 해외 글로벌 미국 베커들을 위해서 진행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제품은 가능하지만 그 상황과 그 내용과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준비해서 캠페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캠페인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캠페인을 어떻게 알리고 마케팅하고 그런 것들, 컨셉을 어떻게 잡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